고민보다 실패가 낫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해볼까 2달을 고민만 했다. 결국 마음을 먹고 영상을 올렸다. 대실패. 반응을 보니 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후회가 밀려왔다. 빨리 시도했다면 2달이란 시간을 아꼈을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미 한참 더 나아갔을 것이다. 고민만 하는 것보다 빨리 실패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의 힘.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경험을 통해 그걸 납득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 입시에 실패할 것 같다라는 의심을 품고 준비했고, 실제로 불합격했다. 재수 땐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고, 실제로 합격했다. 이후에도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숱하게 했다.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결과를 결정한다. 결국 생각이 삶을 이끈다. 생각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공부와 태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태도 때문이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영어로 인터뷰하는 콘텐츠의 진행자 역할을 제안받았다. 수락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났다. 원래 영어 실력도 시원치 않은 데다 5년 동안 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바로 화상 영어 과외를 시작했다. 2달간 집에서 영어만 썼다. 촬영 일주일 전부터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쉼없이 중얼거렸다. 촬영 전날 인터뷰가 진행될 도쿄에 도착한 나는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머릿속으로 100번쯤 리허설했다. 인터뷰는 성공적이었다. 긴장이 풀렸다. 한 차원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다. 돌아오는 길 하네다 공항 벤치에 앉아 지난 2달간의 준비 과정을 돌아봤다. 그리고 크게 놀랐다.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과정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엄습하는 불안과 걱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 시험 직전 극도의 긴장. 종료 후 밀려오는 후련함과 후회. 20년이 지나도 그 모든 과정과 심리 상태가 완전히 똑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태도를 익히기 위해서다. 그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사회에서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사회에서 능력이 된다. 기회가 되고 돈이 된다. 인생의 향방을 좌우한다. 물론 그런 태도를 얻는 도구가 꼭 공부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에 공부를 통해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익한 건 덤이다.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 하기 싫은 날에도 해야 한다. 하기 싫다는 감정은 사라지지만 행동의 결과는 남기 때문이다. 공부든 운동이든 마찬가지다. 머릿속과 몸속에 결과가 착실히 쌓인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순간의 감정보다 영향력이 지속되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몰려다니지 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 체육교육과 진학을 꿈꿨다. 마침 우리 학교 체육선생님이 그곳을 졸업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은 우선 수능 성적이 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몰려다니지 마라. 당시 내 친구들 중 일부는 술, 담배, 당구에 빠져 몰려다녔다. 하나씩 떼어놓으면 모두 선한 친구들인데 몰려다니면 서로 더 짓궂어지려 애썼다. 몰려다니는 행위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 선생님은 그걸 간파하신 것이다. 나는 혼자가 되어 공부에 집중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그 이후로도 실력을 키워야 할 때면 철저히 혼자가 된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반복한다.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다. 고독한 몰입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태도가 실력이다. 예전엔 실력이 실력인 줄 알았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태도가 실력이다. 지난 여름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호스퍼가 한국에 왔을 때 구단의 요청으로 현지 진행자 역할을 맡았다. 덕분에 토트넘 선수들과 콘텐츠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 기회를 얻게 된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됐다. 작년에 토트넘을 후원하는 금융회사와 협업하며 알게 된 담당자가 이번 토트넘 방안을 총괄하는 에이전시 담당자와 잘 아는 사이였다. 당시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항상 웃는 얼굴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태도가 좋으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기회는 경험이 되고 경험은 실력이 된다. 반면 실력만 좋고 태도가 나쁘면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실력도 퇴보한다. 태도가 실력인 이유다. 실력이 느는 사람과 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무얼 하든 실력이 느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조언을 받아들인다. 자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조언대로 해본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점점 자기 것이 된다. 그렇게 무기를 하나씩 늘려나간다. 무얼 하든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은 은근한 반항심이 있어서 조언을 튕겨낸다. 마지못해 조언대로 해보는 척하지만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새로운 무기가 생길 리 없다. 언제나 제자리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다. 그게 없으면 재능을 타고나도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또 그 자세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도 가늠할 수 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때론 필요하다. 그 자체가 매력이 되어 타인의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세로 비쳐 외면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근거 있는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 성과와 경험이 자신감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나는 학창시절 축구와 공부를 곧잘 해서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대학 입시 실패는 그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재수 끝에 서울대에 입학하자 자신감이 다시 하늘을 찔렀고 30대 초반 사업 실패로 또다시 바닥을 경험했다. 이후 유튜브로 자리를 잡자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다시 차올랐다. 자신감은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지탱하는 건 현실의 근거다. 진정한 자신감을 원한다면 근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돈보다 돈 버는 능력. 돈보다 돈 버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남이 뺏을 수도 없다. 물론 돈 버는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쉽지 않다. 하지만 일단 갖추고 나면 놀라운 안정감을 얻는다. 나도 콘텐츠 제작 능력을 통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 뒤로 삶을 더 여유롭게 즐기게 됐다. 만약 돈 버는 능력 없이 돈만 많았다면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를 잘한다면 괜찮다. 그 역시 돈 버는 능력의 한 형태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돈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만의 속도.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그 속도대로 살아야 자기 삶을 좋아할 수 있다. 나는 내 속도에 불만이 많았다. 너무 느렸기 때문이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4일, 글 한 꼭지 쓰는데 2주, 마음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답답했다. 빠른 사람들이 부러워 억지로 속도를 높여봤다.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났다. 영상과 글의 퀄리티는 떨어졌고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했다. 후회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내 속도대로 산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하루를 마칠 때 더 했어야 했어 대신 충분히 했어를 되낸다. 후회 대신 만족을 선택해 마음의 에너지를 아낀다. 그 에너지를 다음날 업무에 쏟는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넘치는 업무량이 아니라 쫓기는 마음이다.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아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아니, 내려놓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영상과 글의 퀄리티도 만족스럽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라는 조바심에 주의력을 뺏기지 않고 작업 내용 자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내 속도대로 만들고 내 속도대로 검토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봤어. 더 이상 고칠 게 없어 라는 확신이 들 때 세상에 내놓는다. 찜찜한 구석 없이 후련하다. 마음의 향방을 정할 때도 내 속도를 따른다. 충분히 고민하며 마음을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인다. 그렇게 내린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만족스럽다. 좋은 선택이 누적되니 점점 내 삶이 마음에 든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 속도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다. 남의 일보다 나의 일. 광고, 출연, 강연 등 비즈니스 제안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수락한다. 나쁘진 않은데 라는 생각으로 수락하면 막상 날짜가 다가왔을 때 꼭 후회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일을 할 걸. 남의 일을 수락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려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내 일로 성과를 내면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럼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다. 남의 일이 나의 일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시간은 한정돼 있다. 남에게 팔기보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
걱정의 가치. 걱정이 많다. 걱정이 너무 많은 걸 걱정할 정도다.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걱정의 가치를 되새긴다. 걱정은 나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득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인생이 망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엄습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걱정은 내 유튜브 채널도 성장시켰다. 기획부터 영상 업로드 때까지 혹시 이 부분이 논란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놓지 않았다. 덕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걱정은 나를 철저히 준비하게 만들었다. 해외 축구 스타들을 영어로 인터뷰하는 진행자로 섭외될 때마다 너무 걱정돼서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했다. 덕분에 매번 일을 잘 마쳤고 이후에도 섭외가 이어졌다. 걱정은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걱정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경 가소성 활용하기. 20대 후반에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 사업하겠답시고 영국 유학을 중단하고 호기롭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꿈과 멀어진 나를 보며 매일 조금씩 더 우울해지다가 급기야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극복했다. 우연히 읽은 뇌 과학책에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경가소성이란 뇌의 신경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A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A에 해당하는 신경회로가 더 커지고 두꺼워진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도 A가 불쑥 떠오른다. 그때마다 A를 잠시 붙잡고 있다 보면 A의 신경회로는 더 강화돼서 결국 머릿속이 A로 꽉 차버리게 된다. 가벼운 우울증을 앓던 시절 내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신경가소성의 놀라운 점은 그 특성을 정반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나는 그 개념을 믿고 내 머릿속 신경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쉽진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올렸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된다. 자칫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문을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이런다고 될까 싶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 점점 내재화되더니 결국 온몸이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격언을 몸소 체험한 셈이다. 요즘도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되뇌인다. 때로는 입 밖으로 소리치기도 한다. 신경가소성을 잘 활용하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높은 이유. 내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실패에 멋진 의미를 부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간 무수히 실패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축구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
사업에 실패했고 구독자가 36만 명이던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문제로 삭제됐다. 경험도 없이 축구 해설위원에 도전했다가 수많은 안티팬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실패 덕분에 내 삶이 더 나아졌다고 믿는다. 더 강한 마음과 더 넓은 시야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산다 해도 나는 기꺼이 똑같은 실패를 저지를 것이다. 이처럼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다. 누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불안할수록 몰두해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한 시기를 맞는다. 취업준비생 시절이 대표적이다. 그럴 땐 불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경쟁력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지나치게 병행한다.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대학원 원서를 넣고 별다른 목적 없이 자격증을 따고 필요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늘린다. 바쁘게 살면 불안은 줄어들지만 덩어리 시간이 쪼개진다. 에너지도 분산된다. 결국 남들과의 차이를 만드는 한두 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 지금의 나를 먹여 살리는 콘텐츠 제작 능력, 축구 분석 능력은 가장 불안했던 시기에 가장 많이 늘었다. 넘치는 시간을 한 가지 일에 쏟고 매일 반복하니 가속도가 붙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나름 경쟁력을 갖춘 상태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성장이었다. 불안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해내면 반드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어려운 일은 더 많은 경험치를 준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어려운 경험일수록 더 많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이다. 나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성인 아마추어 축구팀을 코칭하기 전에 스스로를 의심했다. 선수들이 내 영어를 알아들을까?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딪혀보니 점점 여유가 생겼다. 결국 선수들은 나를 괜찮은 코치로 여겨주었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졌다. 절대 넘지 못할 것 같던 산을 넘고 나니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두려웠던 만큼 정확히 그만큼 더 성장한 느낌이었다. 축구 해설위원에 도전했을 때도, 첫 강연 무대에 섰을 때도, TV 예능에 첫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일수록 더 많은 경험치를 주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일도 아니지 싶은 쉬운 경험은 경험치를 거의 주지 않았다. 아무리 반복해도 성장의 폭은 미미했다.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다.